3기 27강입니다.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 참여할 수 있을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고, 오늘 이제 주제가요,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배당 참여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배당 참여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드리면서 또 이제 덧붙여가지고,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또는 선순위 전세권인데, 이 사람들이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역시 마찬가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했던 것을 철회한 배당 철회, 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어떤 점검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되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네, 화면을 좀 해서 여기 보시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제 배당 철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입니까? 야, 9월달도 15일이네요, 오늘이. 그죠? 야, 참 시간 빠르다, 그죠? 야, 다음 9월 18일날, 월요일날 보니까 기타 점검 사항 해가지고 세대 합가, 아유, 또 근로복 정도 나오네, 그죠? 예. 대의 변제, 또 뭐 전소에다가 뭐 현 임차인인 경우, 이런 케이스별로 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요 실전 생생 경매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2편으로 넘어갑니다. 2편에서 이 경매 실전편이거든요. 하면 당합니다. 나와 있고 무슨 뭐 전세권 여기서 엄청 자세하게 다룰게요. 오늘도 보니까 한 분이 영상물에다가 댓글을 아마 다셨던 것 같아요. 댓글 다셨는데 보니까 아직도 이제 2008마 대법원 2008마 212 결정 얘기했던 미련을 못 버리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08마 212는 이제 완전히 빠이빠이다. 그래서 우리 전세권에 대해서 공부하시는데 2008마 212하고 2010마 900 결정이 돼가지고 아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경매 공부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예, 하시고 일단 오늘은 이제 자료를 펼쳐 놓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화면 조정 좀 합니다. 해놓고요. 네,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목차는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이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예,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사람 해가지고, 여기 보면 뭐 제가 한 5개 정도 권리를, 언급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것도 아마 제가 우리 앞부분에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일단 보니까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은 뭐냐면 이것도 배당 종기일까지입니다. 그죠? 집행 권한을 가진 자, 판결문 등 집행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지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 법원에다가 법원에 집행 권한을 첨부해가지고 내가 이 돈 다를 게 있다 해서 본인이 채권 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돼. 왜냐면요, 제출 안 하면 우리가 담당 경매 계장은 모르잖아요. 그죠? 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담당 경매 계장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판결문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판결문 가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라. 또 보니까 이게 이번에 보니까 경매 기입 등기일 후입니다. 제가 아마 지난 26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냐면요, 법원에 계시는 우리 경매 계장님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신경을 딱 쓴다. 요것만 딱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요 당해 사건에 있어서 말소 소멸 기준 있잖아요. 여기서 소멸 기준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경매, 기입 등기, 그죠? 물론 이제 소멸 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에 전입 신고한 임차인이 있다든지 또 전세권자 아니십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일단 신경을 쓰겠지요. 어쨌든 경매 기입 등기로 때까지의 권리 관계만 신경을 쓴다.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말이죠. 가압류 하든지 말든지 그때 말씀드렸죠. 건전한권 설정 하든지 말든지 너 못 따라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법원에서는 전혀 신경 안 써버린다는 것이죠.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뭐 신경 쓰게 하기 위해 가지고 누가 경매 계장이 앞서 있잖아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제가 가압류 헷갈랑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액션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3번 보면 이제 등기 안 된 겁니다. 등기되지 않았다는 건 뭐다 이게? 압류나 가압류 등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압류나 가압류 등기 부상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어. 그럼 경매회장 입장에서 봐가지고 무슨 세무서 체납된 세액이 얼마다 그거 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안 돼 있어. 근데 자기네들은 그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임금 채권,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다 이거죠. 또는 봐가지고 조세 채권이 있다 이거죠.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은요,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반드시 어떻게 채권 계산서를 제출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경매회장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우리는요, 이것만 외우려 하시면 안 됩니다. 봐가지고 누가 배당표 작성하냐 이거지. 단단 경매회장이 작성하잖아요. 경매회장 입장에서 이 사람이 안 움직였을 적에 알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 그러면 배당에서 배당 안 돼요. 없다 그러면 배당에서 완전히 배제돼 버려. 1, 2, 3, 4번 전부 다 3번도 보니까 등기 안 됐다고 하면 모르잖아요. 그죠? 또 경매 기입 등기 이유는 뭐 알 수는 있는데 경매회장님이 짜증이 나는 거야. 나는 여기까지만 볼 거야. 여기까지. 그 뒤는 몰라. 너희들이 하든지 말든지 거죠. 또 1번 같은 경우는 판결문 되고 100장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가 알지 경매회장이 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 판결문 가지고 있어. 채권계산 제출할 거야. 그랬을 때 법원은 그래 알았어. 또 4번 보니까 소액보증금 확정일자 임차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주택이 경매가 진행된다면 집행관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겠죠. 해가지고 당신 이름 뭐야? 계약서 봐봐. 해가 보증금 얼마고 말이지. 또 나가서 주민센터 가가지고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전입 신고했고,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요. 집행관이. 예. 제출한다 이게 지금 알았다 이거지. 예. 그런데 봐가지고 그럼 담당 경매회장 입장에 봐가지고 뭐 그것만 보면 알 수 있겠느냐. 너무 우리 집행법원한테 너무나 많은 어떤 친절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보증금이에요. 나는 말이지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해 가지고 반공제금액 있잖아요. 그죠? 나 배당 받을 수 있어. 그렇지 가만히 있었어. 담당 경매회장 입장에서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너는 아웃이야. 확정일자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봐가지고 지가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이 자기 채권 받으려고 그러면 움직여야 된다. 즉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언제까지? 배당요구 종결까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움직였어. 안 움직이면 안 줘요. 법원이 그렇게 안 친절합니다. 정말로 안 친절합니다. 그러면 이해하시고요. 또 이제 5번째 보니까 담보 가등기 중에서도 담보 가등기. 가등기도 보면 보전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 보전 가등기는 아예 애시당초 금전 채권을 담보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전 가등기는 배당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배당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나마 이 담보 가등기는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꾸우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지만은요, 돈을 꾸면서 가등기 설정하는데 무슨 가등기도 담보 가등기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담보 가등기 설정하는데 등기부 등본상에 보면 말이죠. 건저당권 같은 경우는 설정 최고액이 나오잖아요. 1억, 2억 이렇게 이게 설정 최고액입니다. 이게 등기부상에 채권 최고액이 1억, 2억 나와 있다 하기가 이게 실질적인 채권액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봐가지고 채권액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등기는 말이죠. 우리가 등기부 등본 아니십니까? 가등기는 등기부상에 갑구상에 표시되잖아요. 눈을 씻고 찾아봐봐요. 이놈 뭐 저당권처럼 말이죠. 얼마 꽂았는지 채권 최고액이 아니면 금액이 안 나와 있다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봐가지고 지는 담보 가등기야. 예를 들어가지고 그 가등기를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한테 예를 들어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꾸어줬다 이거지. 근데 법원에서는 말이죠. 법원에서조차도 이게 가등기는 이게 담보 가등기인지 보전 가등기인지 몰라요. 알 방법이 천년 없어.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그래서 법원에서 이 담보 가등기 가등기권자한테 통보해요. 야, 네가 돈 꾸어줬니? 꾸어줬다. 그럼 1억을 꾸어줬잖아. 그럼 깔았어. 꾸어줬으면 어떻게? 채권 계산서 제출해라 이거지. 그래야 지금 내가 알고 내가 알아야지만 배당표 작성할 거 아니냐 이거지. 맞잖아요. 그죠? 근데 네가 제출 안 했지 그러면 야, 이 사람 네 채권에 1억인지 2억인지 말이지 5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집행법원에서는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분명히 1억을 꾸어줬는데 법원에다 채권 계산서를 제출 안 해버렸네. 그러면 담당 경매회장 입장에 봐가지고 이게 돈을 꾸어줬는지 안 꾸어줬는지 조차도 모르고 실제 돈을 꾸어줬다 할지라도 꾸어준 금액이 1억인지 2억인지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제외. 그럼 때려 봐가지고 이 사람이
그 담보가등기권자한테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 보존가등기를 보고 경매를 진행시킨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한 번 담보가등기는 영원한 담보가등기고 한 번 보존가등기는 영원한 보존가등기입니다. 담보가등기가 갑자기 획 해가지고 보존가등기 노노노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는다. 단 뭐다 이 가등기는 좀 이게 나중에 우리가 2편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등기부등본 보게 되면은 등기 형식만 가지고 요놈이 담보가등기인지 보존가등기인지 도통 알 방법이 없어요. 진짜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 또 나아가서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근데 그 가등기에 대해 가지고는 등기 형식만 가지고 담보인지 보존인지 판단 내려서는 안 된다. 등기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게 상당히 좀 포괄적이고 상당히 좀 관념적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그 가등기가 최선순위에 설정되어 있다. 이런 것 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담보가등기 같으면은 이 담보가등기로서 이게 하나의 말소 소멸 기준 걸리게 되는데 이게 최선순위에 설정된 가등기가 보존가등기야. 보존가등기만 이게 낙찰자 인수해 버리잖아요. 낙찰자 인수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들은 참 순진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가등기 제척 기간이 10년이야. 가등기 설정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돼가 10년 동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행사를 청구권 행사를 안 했어. 그럼 뭐다 10년이 경과됐으니까 내가 그 물건 낙찰받아가지고 가등기권자한테 야 가등기 말소해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럼 무식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래? 제척 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은 10년 안에 물론 본등기 할 수도 있는데 10년 안에 본등기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보존가등기다 그러면요. 매매 예약, 보존가등기 같은 경우는 매매 예약 체결을 하고 매매 예약 체결에 의한 매매 예약 완결 그 매매 예약 완결일자 여따라 해가지고 소유권이 딱딱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 자체가 가등기 설정 계약서상에 표시가 돼요. 매매 예약 완결에는 몇 년 몇월 며칠로서 이때로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 이전한다 이렇게 다 있다. 근데 소유권 없이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도 막바로 등기 없이도 죄송합니다. 등기 없이도 소유권 이전 등기 된다 이렇게 명문화에 돼 있어요. 근데 등기를 안 했네. 안 해도 상관없어요. 봐가지고 20년을 30년을 본등기해도 그 효력이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등기 하니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주소 드는 게 있어. 주소 들어도 잘 주소 들어야 돼. 봐가지고 제척기간이 10년이요. 10년인데 10년 경과해버렸네. 이야,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낙찰 받아가지고 가등기 말소해라고 와서 이야기해야지. 근데 오늘 갑자기 가등기 본등기 뿅 해가지고 낙찰자 소유권을 팍 상실하면 여러분들 어떡하시랍니까? 피똥 싸고 생 난리 부르쳐버린다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했죠. 이게 좀 임금 채권에 대해서 이제 노랗게 표시해놨잖아요, 그죠? 등기되지 않은 임금 채권이다. 등기되지 않은 임금 채권이다. 이 사람들 뭐다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결까지 어쨌든 반드시 채권 계산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안 했어. 그럼 안 하거나 아니면 배당 요구 종결 이후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어. 그럼 법원에서 다 받아줘요. 받아는 주는데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은 없어요. 그죠? 그와 관련된 경우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지원 사건이고요. 2019 타경에 103,174호 경북 안동시 신안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네요.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잠깐만요. 네. 8,500짜리인데 5,130만 원 하니까 60%에 낙찰되었네요. 2021년도에 비교적 60% 같으면 낙찰가율이 좀 상당히 좀 낮죠, 그죠? 잠깐만 화면 좀 키워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거 보니까 낮은 이유가 있네요. 이게 저랑 같은 종시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네요. 안모 지분이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인데요. 전입신고가 2008년 3월 25일이죠. 근데 저당권이 언제입니까? 201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고, 배당 신청은 하셨네요. 확정일자를 왜 안 받았을까? 확정일자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확정일자 받으면 엄청 이뻐요. 왜냐면 이 사람 다 받아가니까. 그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예를 들어 이분이 확정일자조차도 말이죠. 저당권보다 빨리 받아놨다 그러면 이분은 배당 신청했으니까 1동으로 3천만 원 싹 다 받아가요.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 전액을 다 배당 받아가는데 이때는 낙찰자로부터 명도 확인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예.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제가 뭐 다른 영상물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과거에 옛날에 제 경험입니다. 이 자양동 요 모처에 아파트를 하나 낙찰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말이죠. 전세 보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은 1,600만 원,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 잘 안 해요. 이게 그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는데, 요건요, 최우선 면제금 해가지고 방 공제 금액입니다. 요 당시에 1,600만 원인데, 그때 임차인이 정확하게 딱 전세 보증금, 4천에 월세 뭐 20만 원, 30만 원 사는 걸 이렇게 계약서를 서 이제, 허위로 작성한 것 같아요. 걔 가니까 말이지, 이사병 뭐, 받아내려고 또 징징거리고 한참 애미다가 이사병 그때 몇십만 원 주었나 주고 이제, 이사침차, 포장이사 한다고 그러니까 트럭이 두 대가 와 있더라고요. 방을 뺍니다. 지금 빼니까. 그래서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이 배당, 이거 최우선 면제 받으려고 그러니까, 명도 확인서 주세요. 그래서 저는 명도 확인서, 명도 확인서만 줬습니다. 우리는 명도 확인서 하기 때문에 뒤에다가 뭐든 낙찰자의 인감 증명서도 첨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인감 증명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한 몇 번 골탕 먹인 그것 때문에 너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해가지고 명도 확인서만 줬습니다. 그럼 지나마 이사하고 나서 법원 가가지고 이제 1,600만 원 배당 받으려고 명도 확인서를 제출했겠죠, 그죠? 그럼 그 경매회장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아, 낙찰자 인감증명 가져와. 저는 그걸 노렸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 오잖아요, 그죠? 저는 그 친구 전화번호를 입력해놨으니까 일부러 전화를 안 받아. 전화 안 받아. 너도 골탕 먹어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뭐 한 달이 지나도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친구 배당 받아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명도 확인서만 가지고도 아마 이게 1,600만 원 배당을 해주고 막 사건이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여기서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자기 전세금 전액 다 배당받는다 이랬을 때는요, 낙찰자로부터 명도 확인서 플러스 인도 명령서를 명도 확인서하고 인도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나 모르겠는데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확정일자가 없잖아요. 2011년 7월 19일 날 저당권이가 물건지가 안동이거든요. 이때 보니까 요게 이건 이제 우리가 임차인들 최우선 면제 금액에 대해서 이제 하여튼 where 맞거든요. when은 언제다? 2011년 7월 19일입니다. 요 당시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요 당시 이 where가 이 안동이 그러니까 안동입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 보니까 2011년 7월 19일 요 당시에 건저당권자 이 사람인지 법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담보로 잡을 당시에 뭐 방 한 칸당 얼마씩 공제했지 보니까 방 한 칸당 공제 금액이 1,400만 원입니다. 근데 보증금 얼마인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400만 원 방 공제 금액. 이게 최우선 면제 금액입니다. 이 사람 뭐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 배당 요구 했죠. 그죠? 배당 요구 했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안모 씨 같은 경우는 1,400만 원을 배당 받아가요. 최우선 면제로. 그럼 나머지 1,600만 원 요것만 낙찰자가 인수하면 되거든요. 1,600만 원만 인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60% 낙찰된 거 아닙니까? 그죠? 1,600 인수한다 그러니까 5,130이잖아요. 5,130에서 1,600 인수한다 그러면 6,730 하니까 일체 감정 가격이 8,500만 원이니까 미치 있는 장사는 아니지 않겠느냐 할 때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는가. 이게 보시게 되면요. 이게요. 가압류돼 있거든. 이 근로복지공단이에요. 등기부등본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인데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잠깐만요. 화면 작성할게요. 해가지고 2020년 3월 11일입니다. 가압류에서요. 3,700만 원이에요. 와. 근데 보니까 본 사건에 있어서 말소기준 권리, 배당 종기일이 언제입니까? 2020년 2월 24일이죠. 이분들은 이제 2020년 3월 11일 일단 등기는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에서 보면 등기가 안 돼 있는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이 있는데 일단 등기는 됐는데 뭐다? 배당 종기일 이후에 등기를 했잖아요. 근데 혹시 또 모르거든.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임금채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배당 종기일이 2020년 2월 24일인데 그 문건 접수 송달 내용을 볼까요? 이 사람들 배당 진짜 했나 모르겠네요. 2020년 2월 24일입니다. 2020년 2월 24일인데 여기 어디가 붙노? 2020년 2월 24일이 배당 요구 종기일인데 이건 여기 보면 어디가 붙노? 잠깐만 봤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이분들 배당 요구를 안 했나 모르겠네요. 이런, 뭐라고 볼게요. 2020년 2월 24일 날인데, 제가 적어놨는데, 잠깐만요.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요. 2020년 2월 24일이 배당 종기일이에요. 근데 2020년 3월 18일 날 배당 요구권자 건땡땡땡땡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이잖아요. 그죠? 권리신고 하면 받아는 준다니까. 받아는 주는데 이게 아무런 효력은 없다. 그럼 혹시 모르니까 2020년 2월 24일에 그 이전에 혹시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채권개선서를 제출했는데 만약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채권개선서 제출했다면 이거 낙찰 받으시면 완전히 낭패를 봅니다. 왜냐면 3,700만 원 쌍 최우선 면제를 먼저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있나 두두두두두두두 보니까 2020년 2월 24일인데 없잖아요. 그죠? 다행이에요. 예. 여기 2020년 3월 18일이니까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잖아요. 그죠? 따라서 근로자 임금 채권은 최우선 면제권은 사라져버리고 그럼 이게 담당 완전 징계를 먹여버렸는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하나 적어드릴게요. 대법원 96다 1263호 하고 또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2015다 해가 다 하나 더 있는데 이것만 알아놓으셔도 뭐 큰 문제는 없어질 것 같아요. 96다 1263호 대법원 판결을 할 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것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으로 넘어옵니다. 인천 2020 타경에 50만. 잠깐만요. 50만. 이게 뭐야, 이거. 50만 8,050표.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안동 사건 같은 경우는, 안동지원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가압류하고 그냥 헐레벌떡한 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법원에다가 이분들이 배당 요구 종기일을 연기 신청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안동 사건 같은 게 배당 요구 종기일하면 연기도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럼 완전 꽝이지. 낙찰자 전혀 관계 없어요. 그래도 여기 보니까, 여기다 보면요,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임의 경매가 되고요. 잠깐만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여기 보시게 된 배당 요구 종기일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0년 6월 26일이잖아요. 그죠? 한 땡땡, 한국 LH공사네. LH공사인데 임차인 입주자는 김성준 씨입니다. 김성준 씨가, 아마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가 임차인이고 아마 김성준 씨는 이제 전차인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LH공사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에 의하면 그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2편에서 나오면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배당 요구 종기를 한번 보시죠. 2020년 6월 26일입니다. 2020년 6월 26일. 2020년 6월 26일이고요. 보면요. 잠깐만요. 2020년 6월 26일이 자 2020년 6월 26일이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인데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등기부등본상에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안 돼 있고 근로자 임금 체불에 따른 압류, 가압류가 안 돼 있다 손치더라도 이렇듯이 문건 접수 송달 이거 이런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문건 접수 송달 내가 천천히 보니까 이게 배당 요구 종기일 잡혀 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말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뭔가 아이고야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는데 야 근데 그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네. 이야 그때는 뭐다 근로복지공단에 채권 금액이 근로자 임금 채권이 얼마인지 그거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기사 그 물건에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요 가서 임차인을 참 구슬려가지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법원에 에스코트 하는 거예요. 에스코트 해가지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민사집행 사건 기록 있잖아요. 그걸 열람하게 해가지고 나는 옆에서 보면 이제 컨닝하면 돼요. 왜냐면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이니까.
근데 가가지고, 저는 뭐,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저기요, 당신 집이 경매가 진행 중인데,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로 네가 가서 좀 열람 좀 해줄래요? 이랬을 때 과연, 예, 선뜻 예스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시게 됩니다. 어쨌든 2020년 6월 26일 배당요구 종기일인데,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보세요. 배당요구권자, 이 양반들 보니까, 이것도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예, 배당요구권자의 종기, 연기 및 배당요구 신청. 2020년 8월 7일 날이에요. 6월 26일 날이 배당요구 종기일인데 8월 7일 날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배당요구 종기일 좀 연기시켜 줘봐봐. 근데 2020년 6월 26일 날 이게 배당요구 종기일로 아마 연기가 안 됐을 겁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볼까요? 2020년 6월 26일 2020년 6월 26일 보시게 되면요. 배당요구 종기일 나와 있잖아요. 2020년 6월 16일. 배당요구 종기일 연기가 안 됐어요. 그러면요. 근로복지공단 얘네들 근로자임금 채권액이 말이지 1억 아니라 10억, 100억, 1000억일지라도요. 이 사건에서 이런 땡이 한 푼도 어떻게 배당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보면요. 나머지 근로자 임금 채권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 부동산이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요. 예를 들자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넘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뭐 세금 내라고 막 세금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그럼 제가 세금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못 내지. 돈이 없어가 경매 당하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야 재산세 내 그럼 그런 미친놈 어디 있어요? 뭐 세금 안 낸다니까. 세금 안 내면 뭐다 구청이든 세무서에서 막 압류가 들어온다고. 또 예를 들어 제가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근로자 임금 채권을 나 못 줬단 말이지. 못 줬을 경우에 봐가지고 본 사안처럼 해가지고 아예 가압류나 압류에 흔적이 없어요. 등기부상 흔적이 없다니까. 흔적이 없는데 보니까 문건 접수 내역을 천천히 보니까 뭐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근로자 임금 채권 해가지고 무슨 뭐 어쩌고 근로복지공단하면 어쨌든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에 건장 받아 어머야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지난 제가 26강에서 말씀드린 거 아니십니까? 대학력에 있는 임차인이 있다. 있는 임차인이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 하였다. 임차권 등기 했는데 언제 했느냐? 기입등기를 이전에 했느냐? 기입등기를 이후에 했느냐? 기입등기를 이후에 했다. 그러면 괜찮다. 기입등기를 이전에 했으면 괜찮은데 이후에 했으면은 안 괜찮다. 그런데 봐가지고 이 사람이 배당 신청했나? 배당 신청했다. 언제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했나? 이후에 했나? 여기 어떻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 조금 헷갈린다고. 이런 식으로 아마 다른 데서 공부를 안 시키는 모양이더라고. 그 엉터리 지금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뭐들 그런 것도 감추나요? 이런 감출 필요 없는데. 저는 안 감춰요. 뭐 이야기 다 하잖아요. 봐가지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게 이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등기부상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게 압류나 가압류 등기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 건도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건 접수 내역 보니까 아이고야 보니까 이 사람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이거죠. 했을 적에 아이고 이 물건에 보니까 대학력에 있는 임차인인데 아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니까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채권 계산 제출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 배당 참여할 수 있다니까. 그것도 뭐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저것들 싹 다 가져가 버린다. 근데 아이고 저기 보니까 대학력에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근로자 임금 채권 얘네들 싹 다 가져가는 바람에 대학력에 있는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 전액을 다 못 받는다. 그럼 남은 자녀금액 어떻게 한다 하더라? 낙찰자는 완전 덤탱이 쓰는 거지. 눈탱이 밤탱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모르고 경매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경매하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제 말씀에 속된 표현으로 꼬우면요, 이 방송 보지 마세요. 저도 그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라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 공부를 시키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이제, 아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이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거 제가 이야기 안 하잖아요, 봐가지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충격요법으로가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 어떤 자존심을 실실 끌어야 된다니까. 끌어야지만 열받아야 된다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 열을 받아야지 집중이 된다니까. 그래서, 아이고, 회원님, 아이고, 구독자님. 개뿔이나, 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개뿔 일어나, 말씀드리는 게 또, 또 기분 나빠. 그럼 그냥 탈퇴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봐가지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가지고, 언제나 두 번째 보니까 배당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대요.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전부 다 경매 기입 등기 전이네. 예? 이거 다음 페이지도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경매 기입 등기 전이네요. 아이고, 또 경매 기입 등기 전이네. 이것도 후순위 전세권. 후순위 전세권은 뭐다, 이게? 말소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 물론 이 전세권이 역시 마찬가지로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전세권은 완전히 허당이죠, 허당한 거죠. 예, 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후순위 전세권은 뭐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보다도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 그죠? 예. 이 후순위 전세권이다. 이런 사람들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게 법원에서는요, 배당표는요, 배당기일 3일 전에 확정시킨답니다. 이건 법원 실무제휴책에 나와 있어요. 배당표는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를 확정시킵니다. 확정시킬 적에 아마도 법원에서는 저당권자한테 연락하고 이 사람들한테 연락하겠죠. 왜냐면 먼저 보십시오. 건저당권자인데 이 사람의 설정 최고액이 1억이란 말이죠. 1억이면은 이 사람의 설정 최고액이 1억이니까 채권이 맥시멈 1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미니멈 어떻게 빵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뭐다? 빵원에서 1억. 여기서 상당히 유동적이잖아요. 그죠? 유동적인데 이거 법원에서는 이걸 확정적으로 해서 배당표를 작성 못 하잖아요. 그럼 담당 경매계에서는 또 열받겠죠. 전화가 이봐이 씨 하면서 왜 너 채권 계산서 왜 제출 안 하냐고. 그래서 아마 그거 받아갖고 그 채권 계산서에 의해 가지고 저당권자가 제출한 채권 계산서에 의해서 배당표를 확정시킬 거란 말이죠. 그죠? 또 밑에 보니까 여기 옆에네요. 경매 기입 등기 전에 가압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게 되면 가압류권자는 가압류 청구액이 이렇게 나와요. 청구액. 예를 들어 청구액이 1억이다 그러니까요. 야, 이 사람은 딱 완전히 1억으로 완전히 픽스되어 있구나. 아니에요. 청구액이 1억일지라도요. 실질적으로 등기부상의 청구액이 1억인데 이 사람 채권 계산상에 2억 이렇게 채권 계산을 제출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가압류권자의 실질적인 채권액이 유동적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등기부상의 청구액이 1억이면 영원히 1억 원이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법원에서 어떤 교통정리 했으면 괜찮은데 그런 거 교통정리한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억으로 청구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2억으로 할 수도 있다. 또 하나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권자다. 임차권 등기권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등기부등본상에 임차인 첫 번째 뭡니까? 임차인 이름 나오고 또 뭐죠? 임차 보증금액 나오고 또 뭡니까? 전입 날짜 나오죠, 그죠? 또 뭐죠? 확정일자 받은 날짜 나오고 또 뭐 있죠? 범위, 임차권 설정 범위. 그러니까 보니까 담당 경매계 입장에서 보면 보증금액이 얼마이고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배당 종결까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영원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임차권 등기권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의 보증금액은 완전히 픽스된 게 아닙니까, 그죠? 요거 픽스됐죠, 그죠? 후순위 전세권 요것도 픽스된, 고정된 게 아니니까 유동적이 아니잖아요. 아니 등기부등본상에 말이야 전세권 설정금액 1억이야. 근데 이게 얘가 갑자기 보니 전세금이 나중에 2억이 돼버리네?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줄에 있는 것은 임차권 등기라든지 후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의 전세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액은 고정적이라 이거지. 고정적인데 이 사람들 배당 채권 계산 제출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왜? 그러니까 담당 경매회장이 딱 보니까 등기부등본 보니까 경매회장은 어디까지만 신경 쓴다고 그랬습니까?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 경매 기입 등기까지 등기 사항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는 몰라 하든지 말든지, 그죠?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뭐 네가 뭐 등기를 하든지 말든지 나 관계없어, 그죠? 근데 보니까 이런 권리들 전부 다 뭐다?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하고 이전에 후순위로 전세권 설정했다면 이 사람들의 전세 보증금은 또 임차 보증금액은 고정적이고 담당 경매계장이 등기부등본 보니까 얘 보증금액이 얼마구나 전세금액이 얼마구나 알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밑에 줄 같은 경우는 놔둬요. 근데 위에 줄 같은 경우는 저당권하고 가압류 같은 경우는요. 일단 놔두는데 봐가지고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배당표는 배당기일 3일 전에 확정된다. 그러면 담당 경매계에서는 배당표를 확정시켜야 하지만 배당기일 날 이해관계인들한테 순위적으로 해가지고 배당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놈의 뭐 저당권하고 가압류 이 인간 때문에 하지 배당표 확정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연락해가 얼마야 해가지고 금액을 확정시켜가지고 배당을 실시한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어쨌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원칙은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은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칙이야.
예외는 뭐다?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경매 기입 등기일 전에, 또 경매 기입 등기일 전에 저당권 가압류, 경매 기입 등기일 전에 임차권, 그 다음에 후순위 전세권. 여기서 또 큰 차이점은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채권액이 현재 유동적이잖아요. 유동적. 그죠? 요거는 뭐다? 채권액이 완전 고정이잖아. 고정. 고정이기 때문에 배당이 알 수 있어요. 그렇다. 너네도 배당 채권계에서 제출 안 해도 된다 이거지. 근데 이건 유동적이기 때문에 얼마야 해가지고 배당기일 3일 전까지 확정시켜야 되니까 그 이전에 법원에서는 아마 이런 저당권자 등한테 이게 연락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배당철회인데요. 배당철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화면 정리하고 27강 2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3기 27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